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던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그래서 이제 붓다의 말씀이 84,000 법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눈높이에 따라서 설명이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근데 내 눈높이에서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아무리 낱말을 바꿔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데, 그래서 진짜 뭐 예를 들기를 수학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수학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미술 좋아하는 사람, 관심이 있거나 그쪽의 전문이라든가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쪽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빨리 알아듣는데, 그리고 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예, 유치원 수준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 수준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저마다 또 단말을 아는 수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주고, 그 수준에서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유치원 수준으로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이 가르침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끔, 이해가 가게끔, 이해가 가야지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팔정도,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성인의 단계지만, 그 빨리어로 된 말을 미얀마 말로 풀으면은 귀가 한 바퀴 돌았다고 표현을 해요. 예, 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수다원 단계가 그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은 단계예요. 그래서 예륙가라고 하거든요.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예류과. 예, 예, 예. 그러니까 맞아. 예, 수다원이라는 말이 이제 팔정도 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팔정도가 뭐예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돼야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해 행이 되는 거예요. 행이 될 수 있어야지만,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의 맛, 법열, 법의 기쁨도 누리고 단마의 맛을 보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이게 뭐 앞뒤가 이만저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걸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어느 날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닐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라는 게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그 열심이라는 말은 인잣말이 아니에요. 그냥 동사일 뿐이지. 주체가 예, 불확실하고. 예.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절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경을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열심히 절에를 갈 뿐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서도 뭐 팔정도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맹목으로 열심히는. 그러니까 예, 지금 되게 대부분의 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불경 외우고 뭐 천수경 읽고 금강경 읽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초하루 보름 절대 안 빠지고, 지장제일, 관음제일, 무슨 제일 절대 안 빠지고, 또 절에서 무슨 행사 요새는 많이 하니까 그런 행사 절대 안 빠지고, 모임도 절대 안 빠지고, 이거를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예, 그걸 열심이라고 그런 분들이 인식하는 되게 분도 많으신 있어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열심히는 열심이죠. 근데 나의 어떤 내가 그 법을,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그거를 하는 건가,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알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또는 바른 기운을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가족하고 부부끼리도 그냥 막말 그냥 막 던져 그냥 말투 그냥 말을 막 그냥 안 좋은 말만 그냥 막 서로 기분 나쁠 말만 그냥 막 던져대고 친구들한테도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열심히 가기만 맞아요. 한다라면 그건 열심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하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겉을 맴돈다고 해야 예, 되나요? 예. 남의 다리 긁고 예, 있는 거죠. 남의 그 허벅다리. 원래 원래 알아야 될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행사에 열심히 다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하면은 이제 절대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니빠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절에를 다녔어. 그만큼의 니빠나를 얻었느냐. 그만큼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해졌는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 기준이 그거여야 돼요. 그냥 가서 뭐 모임에 잘 나가니까 칭찬받는다거나 뭐 가서 뭐를 잘하니까 도시를 잘하니까 뭐 절을 잘하니까 사경을 잘하니까 거기에서 받는 칭찬, 인정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그거는 겉모습이라는 거죠. 진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탐진치가 많이 소멸이 됐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평화로울 수 있고 마음의 어떤 것들이 막 들끓지 않고 썩냄도 일어나지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여여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 틀에 안 맞는 말, 내 틀에 안 맞는 행동, 내 틀에 안 맞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고요해지지 않고 절대 뭐 화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부처님 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활동을 하신 거죠. 활동. 그거는 수행도 담마행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시계추처럼. 국자가 국만 모르듯이 엊그저께 올린 순례기에서 요가에 대한 맞아요. 설명 쭉 해놨잖아요. 네. 박티 요가라고 그 박티 요가 같은 경우에는 이타행을 함으로써 해탈을 얻는 거예요. 네. 우리 불교 말로 하면은 이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뭐 남을 돕고 네. 그게 이제 거기에서는 힌두 문화에서 나왔으니까 신한테 그렇게 갖다가 막 올리고 공양 뿌자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또 선을 베풀고 막 이러는 건데 또 선을 베풀고 막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불교 말로 했을 때 이타행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을 얻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 기쁜 상태가 우리는 진정한 그 베품을 했을 때는 정말 나도 진정 맞아요. 기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뭘 바라는 마음 보람찬 것 없고, 같아요. 예,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냥 아낌없이 베풀을 때 그 기쁨이 오는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드물잖아요. 좋테니까 그것도 선업 짓는다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해놓고도 상을 내줘. 내가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했고 뭐 어디 가서 뭘 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자원봉사를 갔는데 어느 단체로 갔는데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또는 뭐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 갔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괜히 서운하고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 휴일을 여기 와서 너네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반갑다고도 안 해? 잘 가라 소리도 안 해?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막 뭘 요구를 해. 고맙다 소리는커녕 나는 이거 싫은데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라고 어떤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경질까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자원봉사도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한 거죠.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일상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중인격자 같이 이쪽 저쪽을 왔다 저기에서는 이런 마음을 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할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막 가공되고 그래야 되는 순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어떤 데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걸 알았으니까 원래 이래야 된다 주장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 정신적으로 오늘은 참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았어요. 우리 책 모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장 첫 번째는 그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좋아하는 것만 자꾸 파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토요일 날 조금 하고 헤어졌는데 가족이 나가는데 제 귀에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책 모임을 하는데 멤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고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귀에 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 먹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멤버도 물론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거나 생각만 하고 이렇게 뭐 계기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것도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분별이요? 아니 분별 누구나 다 하고 살지 어떤 면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 분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어떤 한순간도 뭐 이걸 먹어야 되지 저걸 먹어야 되지. 즉 담마에 가게 되면 스님한테 그 분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워딩을 좀 들어보고 싶다. 결국은 아니 우리가 한순간도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지금 또 분별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분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또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맨날 한순간도 분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그 분별심을 얘기하니까 분별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 그 경에서는 뭐 분별하지 말라 이러면 내가 또 분별심을 냈구나 이런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그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만의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분별일까? 분별을 한순간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별을 안 하고 살 수 있지? 그거는 거의 신의 경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오늘 스님을 뵈면 그 말씀을 한번 좀 여쭤봐야지 그랬어요. 분별심? 그 분별심과 분별력, 네. 구분, 네, 맞아요. 예, 이런 거하고 많이 헷갈려 해요. 예,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맞거든요. 살다 보면 구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는 분별력으로 들어가죠. 예, 공과 사를 구분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것에서 이게 좀 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예,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이런 건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은 뭐냐면 나라는 집착으로 좋다 싫다 이런 걸 갖고 자꾸 판가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탐진치가 무조건 딱 어떤 거를 보면은 스캔을 딱 하고 아이 저 싫어
아니, 저건 좋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에 끌려간 마음. 탐진치로 좋다 싫다. 기존에 예. 자기가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오래된 습관이나 나 자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탐진치에 자주 놀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잔해에 끌려간 거고 감정에 끌려간 상태인 거죠. 그 감정에 따라서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계속 이렇게 분별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분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아마 그 선생님이 그 얘기하신 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헷갈려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을 하자는 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종교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멤버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책 있는 그대로의 책을 보고 어떠한 것도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책에 관심 없는데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안 나면은 그냥 막 그냥 수다 떨고 싶고 막 이러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책을 정말 좋아하고 책을 통해서 소통하고 내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갖고 있는 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하면서 조금 더 틀을 깨서 좀 더 한 뼘 더 늘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하고 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평소에 원래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셔가지고 매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되게 유연하시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남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의외로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봐봐요. 지금도 거기 저기 행복한 책 읽기 하지만 4명 겨우 나오잖아요. 사진반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책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